네, 안녕하십니까. 정공주입니다. 네, 어제 그제 좀 시사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좀 기업에 관련된 얘기. 근데 또 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또 기업 얘기는 좀 내일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삼국지를 빗대어서 한번 기업 경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참 어떻게 보면 책이고 가을이다 보니까 뭔가 인간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가을이라는 날씨 또는 기온이 되면은 뭔가 이 지적인 인텔리전트한 생각도 좀 더 원활해지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되죠. 한여름이나 이러면 좀 더워서 그것도 있고 인간이 좀 기온이 올라가면 확실히 그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총균수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총균수에서. 자, 오늘 삼국지.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국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육손입니다. 예, 육손. 오나라의 육손이죠. 예, 관우가 죽고, 관우가 이제 오나라의 여몽한테 죽어요. 예, 여몽한테 죽는데 그거에 이제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유비가 이제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가는데 그 70만 대군을 이릉에서 이릉대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릉에서 몰살시킨, 화공으로 몰살시킨 것이 바로 육손입니다. 육손은 사실 이제 자가 100원이라고 그러죠. 100원. 그래서 거기 이제 삼국지 보면 100원 이렇게 얘기해요. 100원. 육손. 이름이 좀 독특하죠. 육손 해서 이렇게 손가락 6개에다 이런 느낌이 육손인데, 아무튼 삼국지에서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육손은.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역시 유비, 예, 그다음에 조조, 그다음에 자갈공명, 그다음에 주유, 이 순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순서예요. 유비, 조조, 제갈공명, 그 다음에 주유. 이 다음이 아마 관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중요도가. 그만큼 이제 삼국지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을 두는 인물이지. 비중을 두는 인물. 그 비중을 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인생에서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삼국지라 해서 이게 그냥 교수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기업 경영 같은 거에 한번 참여해보니까 한마디로 서바이벌, 내가 기업 안에서 진짜 살려고 경쟁하고 이런 거 해보지 않는 어떤 작가라든지 또는 이렇게 교수들이 하는 얘기하고 틀려. 우린 틀리단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유비. 일단 유비가 왜 가장 비중이 있느냐. 제가 기업에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기업의 오너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비를 단순히 그냥 위, 촉, 오라 그래서 위나라가 제일 크고 그다음 촉이 오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작은 나라의 어떤 그게 아니라, 유비라는 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일단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기업에서 바라보면 오너야. 그러니까 CEO가 아니라 오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이재용이나 이건희, 이런 사람들, 회장들. 이 회장의 마인드가 바로 유비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비를 좋아할까? 조조가 좋은데. 또는 유비는 너무 좀 노태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유비 같은 캐릭터, 이게 바로 기업에서는 오너나 회장들의 캐릭터예요. 말하자면 이제 유비가 우리 소설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얘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예.
듣고 뭐라 그래요? 듣고 이제 네 말도 옳고 들을만하다 이랬는데 어떻게? 근데 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유비는 다 들어줘. 근데 실행은 자기 생각대로 해. 실행은 자기 생각대로 해. 조조랑 반대야. 조조는 CEO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기업 CEO 같은 거야. 자기가 오너가 아니야. 근데 이제 뭐 가신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대단하게 그 능력을 출중한 어떤 그 기업 CEO인 거지.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같은 조조는 어떤 거냐면, 뭔 얘기를 듣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꿔서 걔가 한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해버려서 바꿔요. 그러니까 유비는 생각을 상당히 깊게 하는 것도 깊게 하는 거지만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이게 내 회사인 거야. 오너니까 당연히. 유비도 마찬가지면 자기가 한나라의 어떤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조는 한나라랑 관심이 없어. 한나라의 천자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자기의 입신양명이나 어떤 이 위나라 자체의 어떤 부국강변인 거지. 뭐 왕조의 뭐 번영, 뭐 한나라의 뭐 유씨들이 잘 되든 못되든 관심이 없는 거야. 유방의 후손들이 잘 되고 말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승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야. CEO의 자리. 근데 유비는 뭐냐면 자기 회사인 거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의 방향이 틀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 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물줄기에 대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 기업을, 이 가업을 어떤 정신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아. 왜? 어차피 이 회사가 자기 거고 자기랑 생명과 정신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비 같은 사람들을, 유비를 보면 오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는 어떤 사람들이다? 오너를 가르치려 하면 안 돼. 오너는 우리가 소위에서 그거 안 맞는데요? 회장님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미 그 사람들은 이 회사가 가야 될 운명과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어. 이게 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회사가 다 망한다 해도 그거는 오너의 결정이야. 오너의 결단이고 이미 그렇게 가기로 한 거야. 마치 김우중 같이 이런 사람들처럼 대우의 운명을 그냥 본인은 그렇게 결정한 거야. 세계 경영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자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정말 어떻게 뭐 이 방향성을 정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비가 어떻게 보면 오나라 가서 70만 대군을 끌고 가서 그 막 제갈공명이 말리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큰일 난다. 그 다 70만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전멸을 해도 유비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왜? 자기는 이미 그 행동이 이미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라는 것에 꽂혀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이러이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만든 거지,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이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그래요. 자기 회사니까 당연히 실리적으로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명분과 정당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이걸 파운더들이 이걸 만들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게 매우 명확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창업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창업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너들은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지 해서 이 업을 창업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그 일에 열정이 미쳐가지고 창업한 사람들, 뭐 정주영, 뭐 김우중,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던 거 만든 사람들, 현대나 대우나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돈 막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뭐 여자들 막 거느리고 술 먹고 놀아야지 이러려고 창업하신 분들이 아니야. 이미 돈을 넘어선 사람들이야.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들어가는데 우리가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이란이 막 너 이스라엘로 가자지구 들어가면 우리 막 개입할 거야. 이란이 지금 가자지구 들어가는 이스라엘한테 우리 개입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 야 이거 개입하면 우리 석유 하나도 못 팔아먹고 우리 거덜난다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니 이란이니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이해득실을 넘어선 사람들이야.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오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득실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그게 바로 유비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있어야지
오너하고 얘기가 돼요.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이해득실. 예, 자기의 이익은 당연한 거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익을 봐야 돼. 왜? 회사가 이익이 나야 자기도 거기에 뭐 퍼센테이지로 뭐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니까. 응?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이게 중요한 거지 방향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뭐 오너가 생각할 때 창업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무조건 bigger than before야. 말하자면 이전보다 무조건 커져야 돼 매출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어떤 사람들이 오너가 자기 빠지고 전문 경영으로 안 치는 이유는 뭐냐면 오너보다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향에서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너는 방향성을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회사가 막 무지막지하게 크질 않아. 왜? 야, 이거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내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중간에 쫓겨나잖아요. 애플에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렇게 하면은 애플 안 커. 네가 지금 그 헛간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주의 이익, 너만 주주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주주, 여기 돈 넣은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이게 바로 조조의 생각이야. 철저하게 이익. 예, 그걸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CEO가 그만 가져가는 만큼 다른 주주들도 가져가고 그 주식을 산 사람들까지 다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조가 마지막에 이기는 거야. 왜? 결국은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지. 예. 어떤 방향성이네 뭐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승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간에 오너가 혼자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는 회사는 없어요. 항상 오너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오너가 일으킨 회사가 크려면 오너에 필적하는 오너의 말을 완전히 짜라먹을 수 있는 대우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할 때 그 전문 경영인 중에서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대우는 안 망했지. 네, 그런 거 똑같아.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정주영이 너무 세니까 대북 지원하러 막 소떼 끌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 왜 안 말렸겠? 당연히 말려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려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오너들이 경영을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들일 때 전문 경영들이 그걸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나라가 결국은 전체 삼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조조의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마이가 통일을 하지만 조조라는 개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았죠. 근래에는. 왜? 뭐 오너 숫자보다 전문 경영인 숫자가 훨씬 많잖아. 그리고 일반 어떤 셀러리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도 오너는 못 되잖아. CEO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조조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조조는 열심히 하면 되는 위치인데 유비는 오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국지에서 유비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유비는 왕이에요. 왕. 오너란 말이야. 오너. 진짜 오너야. 주인이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조조야. 예. 그 다음에 제갈공명은 뭐다? 바로 임원입니다. 임원. 예. 기획. 예. 기획이에요. 기획을 하는 사람이야. 효율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예. 효율성을. 예. 효율성. 그러니까 전문 CEO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창출해내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고 규모를 키우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임원은 어떤 사람이다? 기획을 하는 사람이야. 계속 뭐 어떤 일 기획을 하는 거야. 작전을 짜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전투에서는 이런 작전을 쓰고 저런 작전을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계략. 그러니까 항상 임원들은 계략이 있어야 돼. 그 계략을 짜는 게 바로 임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제 제갈공명인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보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격형 인물이죠. 사실 이제 사마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제갈공명을 더 이제 높게 치는 이유는 이게 사마이는 수비형 임원이야. 그러니까 지키는 거지, 지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소설도 공격형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일반 기업도 수면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슬을 펼칠 수가 없어. 예, 정말 뭐 많은 걸 물려받고 온 기업도 반드시 공격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계속 보수적인 회사들은 결국은 쪼그라듭니다. 롯데가 요즘 그런 거죠, 요즘에. 예, 그래서 쪼그라들어요. 뭔가 공격적인 결정을 내야 돼. 뭐 삼성이 갑자기 애니콜을 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뭐 반도체를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누가 생각하느냐 방향성을 물론 오너가 정하겠지만 그런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을 리포트하고 올리는 것은 다 임원들의 몫이고 그게 바로 재갈공명들 같이 공격적 임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 다음 주유가 있어요. 주유. 이거 이제 오나라의 주유인데 이 주유가 좀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획력에서는 삼국지에서 재갈공명이 최고죠. 예, 예. 어떻게 보면 기획을 잘하면 어쨌든 뭐 출세는 보장이 돼. 기업에서. 예. CEO까지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하늘이 정해주는 겁니다. 하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왜? 모든 임원들이 다 그 정도의 플랜은 다 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뭐 하늘이 정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운이 맞거나 이런 사람들이 CEO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임원의 어떤 그 기획력 보다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주유라는 단계, 오나라의 주유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의 부장이지, 부장.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밤새고, 이 기획력, 플래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밤새고 맨날 회사에 있는 거야. 그냥 눈 뜨면 회사야. 눈 뜨면 회사.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부장 정도의, 어떤 부서의 장, 이게 바로 주위의 몫이에요. 주위의. 항상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거야. 120%를 하는 거야. 자기 능력의 120%.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뭘 못해도 부장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정말 내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 능력의 120%를 뽑아내십시오. 그건 회사가 딱 알아줘요. 그 아무리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출신 학교가 안 좋고 뭐 소위 얘기해서 성격이 지랄 맞고 인물이 못생기고 다 괜찮아. 열심히만 하면 120%만 다 본인의 능력의 120%를 뽑아낸다 이러면요 어쨌든 저쨌든 부서장까지네. 예. 여기서 뭐 부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부서장, 그게 뭐 임원이 됐든 이사가 됐든 뭐 상무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재갈공명 같은 경우는 뭐 부사장 정도 되는 거지. 부사장 말하자면. 예, 임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부사장 정도. 우리가 등기 임원 정도는 부사장부터 시작이거든. 상무부터는 등기 임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등기 임원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어시스턴트 이그제큐티브 오피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옆에서 CEO를 그 전문 경영인을 보좌하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재갈공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장 이런 사람들은 다 상무나 이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유예요. 예.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맨날 눈 뜨면 회사 있고 도장 싸들고 다니면서 회사 있고 그냥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나오고 이게 바로 부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MZ세들이 생각할 때는 머리 아파고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은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딱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삼국지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인물 네 가지 유비, 조조, 재갈공명, 주유라는 이 캐릭터의 네 가지 선명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다른 인물들이 뭐 관우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그냥 다 지어낸 거야. 말하자면 뭐 그냥 멋있고 싸움 잘하고 뭐 그냥 뭐 문무가 겸비하고 뭐 칼싸움도 잘하는데 뭐 글까지 읽고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다 지어낸 거예요. 하지만 유비, 조조, 재갈공명, 주유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야. 특히 기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존재의 캐릭터들을 그냥 딱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응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든 아니면 뭐 회사를 들어갈 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상대로 영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릴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